칼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펜인데 이 펜에 아주 열광하는 골스 팬들이 이미 많은 분입니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에서 정책팀장 맡고 있는 최웅길 기자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마켓나우에서는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데 세종에서 출퇴근하셔서 어제 총선일이라 어디서 오셨어요? 예, 세종에서 왔는데요. 그렇죠. 예, 세종 분위기도 뜨겁고 네.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몇몇 부처 분들의 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다들 약간 저 멘붕 상황이더라고요. 멘붕 상황이다. 예, 이게 지금 예. 정책이 오늘 뭐 자세히 저 다루겠지만 정책이 사실상 그 어디로 가는지 저 네. 공무원들조차로 지금 알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다들 지금 윗분들이 회의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 그렇군요. 회의하면서 지금 향후 전국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멘붕 회의 얘기를 조금 최웅길 기자 시각에서 더 들여다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관련해서 내용 풀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저도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봤는데 한 대략 한 150석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 깜짝을 그러니까 놀랐고요. 민주당이 150석 안팎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그 이상 나왔고요. 예.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면 범야권이 한 188석. 그러니까 180석이 이제 넘으면은 상당히 이게 그 150석보다 더 많이 또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물론 200석이라는 뭐 그 개헌 그 저지선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188석이면 사실상 웬만한 그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그 2028년 이제 5월까지 임기가 이제 4년이니까요. 근데 현 정부가 2027년 5월까지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마지막까지 이런 여소야대 국면이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상 웬만한 그 정책들이 그 리셋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또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또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불허하고 금지하고 있는 내용 중에 또 시작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네. 자,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이 변화당에 뭔지 알아야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로 좀 짚어볼 거는요. 예, 사실 가장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 관심이 많았던 정책이 이제 기업 밸류업 네. 정책이잖아요. 근데 기업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목표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사실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측면이니까요. 그런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야당 쪽이 이제 뭐 다수당이 되고 뭐 180석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 목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한 1년여 거의 한 2년 가까이 정부가 추진해왔던 그 밸류업을 위한 어떤 정책 수단, 네. 그 방식은 사실 리셋되거나 대부분 백지화되거나 전면 개편되는 그런 그 형국으로 갈 건데요. 잠깐 제가 그 공직사회 분위기부터 먼저 전해드리면 네.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1월 달에 이제 올해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할 때 이제 공개가 됐는데 되게 이제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 밸류업 관련돼서 뭐 실무진, 뭐 국과장들이든 뭐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뭐 팀장이든 그 급에서 한 번도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그 중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장차관 그 분들의 어떤 이제 뭐 온 마이크로 이제 발표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정제되고 이렇게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담기진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 끝나고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그 실무진들의 백브리핑이 있는데 한 번도 여지껏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올해 한 번도 백브리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네.
모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정치권을 동력으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실이든 이 동력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정치 상황이 급변하거나 그러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꺾이거나 오늘도 네.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이제 하락세더라고요. 이렇게 꺾이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물을 텐데 만만한 게 저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에 누굴 잡아서 그 덤태기를 씌우고 이렇게 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뭐 그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공무원들 공직사회의 어떤 이 금융당국 내의 어떤 촉이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들어간 지금 형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밸류업 정책은 사실상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뭐 리셋 국면으로 갈 전망입니다. 리셋이라고 하시면 좀 우려되는 게 어쨌든 이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정책 전면 배치하러 가는 거는 부작용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도 반응을 그렇게 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목표는 그렇게 되지만 사실 이제 방식상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백지화인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네. 기업 밸류업이 이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면은 결국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느냐 그게 이제 동력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기업 밸류업의 인센티브의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회계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인데요. 회계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은 이제 감사인 이제 지정제에서 면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통해서 이제 회계 부담을 낮춰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외관법의 시행령을 이제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회계 부담을 낮춰주는 거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낮춰주는 그런 그 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변화가 큰데요. 그럼 세금 낮춰주는 게 어떤 걸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냐면 결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그 방식이 하나 있고 그 어떤 기업의 어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그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좀 줄여주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안 중에 일단 법인세 부분은 사실상 그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사실 그걸 핵심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기재부에서 이제 7월 달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7월 달은 7월 보통 말쯤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7월 말쯤이면 22대 이제 국회 지금 이제 그 거대 야당이 이제 포진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거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 그 내리는 거는 받아들이기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에 그 민주당 쪽에서 집권하자마자 처음으로 지금 시행한 그 세법 개정안이 법인세를 올리는 거였거든요. 결국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와중으로 왔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그 민주당이 그 기존보다 더 많은 그 야당으로 치면은 뭐 거의 한 190석 가까이 되는 그런 쪽이고 조국 그 혁신당은 더 많이 또 왼쪽으로 더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그 내리는 쪽에 대해서는 좀 합의해주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오늘 또 그 발표가 됐는데 작년 이제 그 회계 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작년에 이제 세수 펑크, 즉 이제 세수 결손이 난, 그러니까 세수가 이제 들어오지 않은 예산보다 들어오지 않은 정도가 50조 원이 넘어서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좀 법인세를 더 낮춰주거나 그런 거는 힘들 거라고 보여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어떤 그 방식의 전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 제도에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야당에서는 이런 명분이나 근거를 당연히 드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윤석열 정부가 뭐 재정건전, 건전재정성 뭐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수치처럼 지난해 세수평가는 역대 최대치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법인세 감면한 그만큼 걷어들이는 게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는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분명했던 부분이어서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그러면 금투세 이거 어떻게 돼요? 예, 사실 금투세는 폐지는
그 사실 그 여당에서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금투세 폐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다. 예, 왜 그러냐면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이제 세수 추계는 아직 기재부가 안 했어요. 예. 근데 한 2014년에서 17년도 연구원들이 해가지고 낸 걸 치면은 많게는 한 2조 원 넘게 이제 연간 세수가 이제 줄어들고요. 네.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 전체 이제 투자자들의 한 1~2%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세수감이 상당히 이제 한 2조 원 정도라고 하면은요. 예전에 이제 그 뭐 경기도 전체에 그 무상급식을 할 때, 뭐 중고등학생 할 때 1년치를 다 해줬을 때 무상급식 예산이 1조 5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2조 원 이상은 상당히 큰 큰 거죠. 액수이기 네, 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서 폐지를 하기에는 그 가뜩이나 이제 세수감이 좀 큰 상황에서 예. 힘들고, 그리고 금투세를 처음으로 만든 게 사실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해서 그 양도세, 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기재부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양도세 강화가 나왔고, 그게 이제 그 금융투자 그 소득세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그 정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거는 그 사실 그 없던 일이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내년 1월에 5천만 원이 넘는 그 주식 등의 이제 투자 수익을, 주식만이 아닙니다. 뭐 다른 걸 다 합해가지고 그런 투자를 했을 때 5천만 원 이상 번을 경우에 20% 과세를 하는 걸 과연 그 적용을 할까 말까, 그게 쟁점인데, 아마 그게 이제 하반기 때 이걸 이제 원안대로 그대로 할지, 아니면 이제 2년 전에도 그 2년 유예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행 시기를 유예를 할지, 그걸 또 이제 아니면 약간 수정을 할지,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금투세 쪽은 당장 내년 1월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세 전문가인 그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신 이제 오문성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지금 현재 역임하고 계신데, 네. 금투세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금투세 폐지로 그 여당 공약처럼 되는 거는 이제 백지화 수순으로 가겠지만, 그렇다고 원안으로 가는 것도 그게 이제 그렇게 가기는 이제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물론 1~2% 그 과세 그 혜택을 받는 인원이 일부 뭐 민주당 쪽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 뭐 아니면 1월 아니면 올해 12월에 이 금투세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사실 큰 손들이죠. 네. 큰 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해외로 다 이전을 하거나 그러면 연말에 또 매도 여파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가나 그런 것도 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원안대로 가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요렇게 좀 내비쳤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과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하반기에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원안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수정안이나 아니면 유예안이 갈 거다. 그런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그 서두에 말씀하신 ETF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시장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촉각을 곤두서고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이 공매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 보시나요? 지금 공매도 쪽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네. 그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그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일원화나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나 그리고 불법 공매도 어떤 그 제재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민주당 그 총선 공약집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취득 제한, 딱 두 가지만 나오고 네.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상환 기간을 어떻게 하고 그런 디테일한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금지 시한이 6월인데 이게 상당히 6월이 좀 애매모호한 게 지금 현재 21대 국회는 5월 지금 그 29일까지고 예. 22대 국회는 5월 30일 날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6월 달에 정무위가 원구성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이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 지금 상황에 보면 제도 개선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간을 연장하는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더 지금 국회 상황을 보시면서 다음 시간이나 그렇게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 수 없는 좀 현장에서의 얘기 앞으로도 좀 잘 전해주십시오. 오늘 최웅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